그러면 지금 이 세션 3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NFT 아트를 이제 접목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의 작가님들 세 분을 모시고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오늘 토크에서 모시는 작가님은 현재 저기 오른쪽, 우선은 작가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윤성 작가님 여기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노상호 작가님, 그리고 지금 그 줌에 연결돼 계시는 미상 작가님 연결돼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제 얼굴은 어디 나가고 있죠? 얼굴도 잘 나오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미상 작가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그 미상 작가님은 성함 전체 그 아티스트 네임 자체가 미스터 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밝히시지 않는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이 토크를 리딩을 해주실 우리 캐슬린 킴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NFT 아트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그 결국에는 그 NFT 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개념 자체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거, 그것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사실 블록체인이고, 그거를 활용한 게 또 NFT고 하기 때문에 이 NFT 아트 씬에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게 법적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슬린 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NFT 아트가 우리 그 미술계에서 얘기된 그 아주 초기 시점부터 굉장히 이 계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한 그 씬에 함께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NFT 아트가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는 이제 그 캐슬린 킴 선생님이 주로 사회자가 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변호사 캐슬린 킴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지만 저는 그냥 오늘 작가님들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평소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아쉽지만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오늘 세 분 작가님들, 우리 미스터 미상 작가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바타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은데, 미상 작가님 오랜만에 뵈요. 저 이제 발제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작가님들이 각자 이 NFT 씬에서 어떻게 보면 1세대 프론티어세요. 한국에서 우리 미스터 미상 작가님도, 그 윤성 작가님, 그다음에 노상호 작가님, 어떻게 보면 NFT 아티스트 1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먼저 각자 짧게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면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를 저는 이제 미스터 미상 작가님, 그 다음에 이윤성 작가님, 노상호 작가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해요. 미스터 미상 작가님은 그러니까 뭐 1년도 훨씬 전이죠.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1월 20일경인가 어떻게 보면 국내 한국 작가님들 중에서는 최초로 NFT, 그때만 해도 NFT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민팅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정보, 한국어 정보가 전무했고, 심지어는 NFT에 대한 개념도 생소했을 때였는데, 스스로 NFT 한 일주일 공부하셨다고 그랬었나요? 일주일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민팅 하시고 오픈스에 민팅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 외국에서 먼저 훨씬 유명해지고 두텀 팬층을 갖고 계세요. 그 이후로 많은 프로젝트,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젝트, 전통적인 예술씬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우리 미스터 미상 작가님 지금 메타버스, 지금 현장에 안 계시고 메타버스 어딘가에 계시는 우리 미스터 미상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봬요. 보진 않고.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작가님, 우리 그동안에 1년여 동안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전 지구에서 제일 바쁘셨던 분인 것 같아요. 활동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보내드린 영상 바로 재생 부탁드릴게요. 재생되나요?
네, 지금 재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백그라운드로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미상 작가입니다. 미상 작가라고 편하게 불러주시고요. 현재는 고스트 프로젝트에 특히 프래그먼트라는 만화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윤성 작가님, 그리고 대화해본 적은 없지만 예전부터 작품 좋아하던 노상호 작가님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캐슬님, 주연아님도 정말 오랜만에 대화 나누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렇게 아바타로만 참가하지만 보러 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팅에서 제 얼굴 대신에 보실 거는 고스트 프로젝트의 고스트라는 애들 중 하나고요. 클로즈 베타보다 한참 이전에 내부 공유 버전을 개발팀에 떼써가지고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 입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아직 제 기준에 못 미치는데 지금 실제 개발 상황보다 한참 전에 빌드라는 거 감안하고 앞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상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애니메이터로 살았어요. 각종 뭐 포스터, 아동용 완구에 들어가는 그림, 그림책, 광고 사파, 애니메이션, 뭐 식물 카드 일러스트레이션 등등 이미지랑 관련된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면서도 짬짬이 꾸준히 개인 작업물들을 쌓아왔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만든 모던 라이프 이즈 러비쉬라는 일러스트레이션 연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한 버전들이에요. 이 연작들은 제가 2016년쯤,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이미 완성했던 일러스트레이션 연작을 작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거고요. 작년 초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통해서 NFT 씬에 뛰어들었어요. 그 이상한 모습의 디스토피아에서 한 남자가 우연한 계기로 각성하게 되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작을 기점으로 마스크드 워커스, 플레잉 아츠 프로젝트, 크레바스 등등 하나의 연결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이 이야기들을 확장하고 서로 연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고스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화의 형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상입니다. 영상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끊어주시고요. 다음 작가분께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윤성 작가님 소개해 드릴 텐데, 이윤성 작가님도 미스터 미상 작가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NFT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 순서를 이렇게 잡은 것은 미스터 미상 작가님은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래픽 아티스트이자 또 일러스트로서 작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윤성 작가님은 사실은 평면회화도 하시고 실물 작업도 하시고 전통적 예술 씬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디지털 아트웍도 하시고 또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매체 연구를 작가님들은 다 하시지만 매체 연구 중에서 이 기술 분야, 블록체인 이런 쪽에 일찍이 관심을 갖고 NFT나 가상 부동산 또 되게 성공한 투자자, 가상 부동산에 성공한 투자자이기도 하신데, 되게 빨리 우리가 가상 부동산에 대한 개념 없었을 때 이미 크립토박스에 지금 밀라노 비싸서 땅 못 사죠. 그때 밀라노에 땅을 사셔가지고 거기에 갤러리를 만드셨어요. 본인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시다가 그때 작년 초에 우리가 NFT 아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 창작자들이 조그만 커뮤니티를 만들었거든요. 서로 협력하고 돕고 같이 전시하고 홍보하고 배워가고 그런 커뮤니티, 내 작품만 전시할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이 NFT 아티스트 그룹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전시를, 그룹전,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 세계에서도 사실 없었어요. 최초로 NFT 아트, 그래서 크립토박셀이랑 가상부동산에 각각 작품을 걸고 그 작품을 클릭하면 각 오픈시든 슈퍼레어든 각
플랫폼으로 이동이 되고 또 작가님들이 들어가셔서 가상 공간에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셀피도 찍고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인데 그걸 주도하셨던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 씬과 디지털 씬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작가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성 작가라고 하고요. 저는 보통 그리스 로마 문화 같은 좀 오래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망가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회화 작업을 하는 작가였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스테고지라는 작업을 저만의 방식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작업을 했던 작업이고요. 다음 좀 봐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처음 기존에는 이제 누가 봐도 회화 같은 그림들을 그리다가 처음으로 어떤 망가 스타일로 고전을 재해석해보자라는 생각으로 2010년도에 작업을 했었던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디지털로만 그려진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시를 할 때 크게 출력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모니터에 켜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항상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작년쯤 NFT라는 매체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 디지털 작업을 NFT화 시키면 그때 제가 느꼈던 뭔가 아쉬웠던 느낌들이 드디어 뭔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시라는 사이트에 민팅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누구나 아실 법한 메두사 이야기를 3D 조형물로 입체로 만들어서 오픈시에 민팅을 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상에 있는 3D 렌더링을 10개 에디션으로 민팅을 해가지고 각 하나당 1이더리움에 준하는 가치를 매겨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 판매도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고, 이거를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요 3D 렌더링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3D 프린트를 출력을 해서 만들어진 실제 조각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가상이라고 믿고 있는, 가상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3D 이미지가 오히려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3D 프린트로 출력을 하니까 디테일이 조금 더 이렇게 저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게 오히려 해상도가 떨어지는, 복제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도 보여줘. 이게 이제 실제 프린트가 된 작업이고요. 이게 이제 가상의 도안을 가지고 손으로 실제 빚어서 만드는 거랑은 달리 그 데이터를 토대로 프린트를 했다는 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해상도가 저하가 된다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서린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가상 부동산, 가상 갤러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 제가 작품을 하나 걸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류하던 커뮤니티의 작가분들이 자기 작품을 선물로 저한테 줄 테니까 걸어봐 줄 수 있냐고 해서 얼마든지 좋다고 해서 하나씩 걸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보통 오픈시나 이런 사이트에서는 자기 작품을 올리게 되면 썸네일로만 보게 되는데, 아무리 조악한 3D 공간이라도 그것이 실제로 걸리게 되는 것을 봤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런 거를 접하는 분들한테 전시를 하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이 단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이때 100여 명 정도의 작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 전시도 했었고, 사실 전시보다 이 전시를 함으로써 이 메타버스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춤도 추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굉장히 미숙하고 저화질의 세상이지만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좀 더 세련되고 멋진 전시들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전시 이름이 우리가 그냥 가제로 붙인 게 살롱전이었죠. 왜냐면 살롱전 아시죠? 그 엘리트 중심 미술, 아카데미즘 미술, 여기에 마네를 비롯한 혁신적인 예술가들이 왜 당신들이 예술을 판단해 좋은 예술, 나쁜 예술을 정해? 우리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의미로 낙선전을 또 열어뒀는데, 오히려 살롱전보다 낙선전이 더 인기가 많았던 그런 미술사적 사건인데, 그거에 빗대서 왜 전통적인 예술 시장이 왜 줄을 세워? 우리는 우리 나름의 줄을 세울 거야. 약간 그런 취지의 혁신적인 NFT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별칭을 붙이면서 놀았죠. 네,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순서를 이렇게 노상호 작가님으로 넘어온 이유는, 노상호 작가님은 원래 NFT 아티스트라고 시작하시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예술 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인 예술 씬에서 가장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를테면 소셜미디어에서 매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 다음에 공무원처럼, 본인 표현으로는 공무원처럼 출근하신 다음에 그 전날에 모았던 소셜미디어의 각종 이미지들을 모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스케치하고 채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스캐닝을 해서 디지털화 하세요. 그래서 디지털화 하시면서 노상호 작가님이 참 흥미로운 점이, 그러고 나서 디지털화한 스캔된 작품을 보면 그게 진짜 같고 원본을 보면 오히려 어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가상과 현실 오가면서 오히려 가상 세계에 더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고, 원본성에 대해서 또 의문을 던지시는 그런 작업을 해오신 분이라, 어떻게 보면 NFT 시작 이전부터 가상 세계 NFT에 대해서 혼자 먼저 준비를 하셨던 그런 작가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상호 작가님 작품 그리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노상호라고 하고요. 이렇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건지 모르고 제 NFT만 갖고 왔는데, 뭐 전작들은 뭐 검색을 하시면 나오겠죠. 뭐 옆에도 부스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렇고요. 이미지, 뭐 소비되는 이미지들을 모아서 그 한데 뭉쳐서 먹지로 드로잉을 해서 그걸 다시 디지털에 제가 가지고 왔던 이미지를 가지고 왔던 세계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반복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라고 활동한 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저는 NFT와는 별개로 그냥 이런 디지털화되고 그게 다시 굴러가고 이 현존과 가상 사이를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작업 주제인 사람이고, 그거를 늘 작업해왔기 때문에 한 3, 4년 전부터 게임이나 3D 모델링들이 또 제가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크 3D 모델링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3D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배웠어요. 왜냐면 말은 이렇게 뭐 원본성이니 뭐 디지털 월드니 말하고 다니면서 뭐 하나도 모르는 게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배워야 된다 해서 한 3, 4년 전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수집하는 이미지들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뭐 3D 모델링이나 뭐 게임 아트웍이나 이걸 다시 3D 스캐닝해서 가지고 온다거나, 뭐 요즘 최근에는 아이폰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현실에 있는 것도 3D 스캐닝을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수집된 여러 가지 정크 데이터들을 뭉쳐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 그대로 3D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배치를 하고 그걸 뭐 아주 가볍게 뭉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당연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뭐 디지털 월드에서는 영상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SNS나 이런 데서는 영상 컨텐츠를 훨씬 더 강력한 컨텐츠다 보니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작업을 하면서 또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이제 작업은 나왔는데 이런 세계의 반응을 하다 보니 이미 작업은 먼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전시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그 다음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NFT가 유행하는 거를 같이 접하면서, 사실 저는 뭐 그걸 NFT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미 SNS에 그걸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업로딩 되는 게 전시라고 생각하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현실의 전시는 또 현실의 전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뭐 NFT가 이슈가 되면서 뭐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 뭐 사실 뭐 그런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판매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 활동 자체가 그 개념을 다 담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게 됐죠. 물론 뭐 앞에 이런 작가분들보다는 좀 늦게 합류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뭐 이게 처음으로 선보였던 뭐 Alternate Universe라는 작업인데요. 이것도 뭐 3D 모델링들을 합쳐서, 영상이 플레이가 되나요? 아, 소리를 꺼주셔도 됩니다. 네, 뭐 이런 아주 짧은 밈 같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업로드했던 것들을 다시 NFT로 판매하기도 했었고요. 뭐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유튜브에 흘러다니는 영상들을 수집해서 그 영상들을 이거 틀어주셔도 됩니다. 네, 영상들의 전혀 다 다른 시퀀스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퀀스처럼 보이게 뭐 영상 작업을 GIF로 해서, 이것도 그냥 GIF로 올렸던 작업들이어서 이것도 NFT화해서 판매도 했었고요. 다음, 이거는 비교적 최근 작업인데 뭐 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약간 더 캐릭터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기도 해서 제 이런 생각들이 모여 있는, 해서 아주 기본으로 캐릭터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기본형으로 나오는 그 캐릭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온 아까 정크 3D 모델링들을 넣어서 어떤 하나의 화면을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 제목도 어떻게 붙이냐면 그냥 그날 보였던 아무 그 텍스트나 갖고 와서 그냥 넣어버려요. 그래서 제목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3D로 만든 다음에 다시 제 드로잉을 손으로 한 드로잉이랑 믹스를 시켜서 일종의 뭐 AI까지는 좀 뭐한데 뭐 그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을 한두 장만 그려서 넣으면 제 3D 영상이랑 그 드로잉을 합쳐서 마치 그 드로잉이 움직이는 것처럼 3D 프로그램과 드로잉 그리고 뭐 그걸 다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을 시리즈로 최근에는 만들고 있는 작업들이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전시에 대해서도 저는 스테이트먼트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제 가상하고 현실하고 위계가 없게 작업을 하는 걸 주요 지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전시장은 또 현실의 전시장으로 잘 하는 거고 가상의 전시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게 뭐 SNS가 되기도 하고 트위터가 되기도 하고 뭐 이윤선 작가님처럼 어떤 가상 공간 자체를 빌려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의 일환으로 NFT를 함께 하고 있는 작가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제가 질문이 많은데 가져온 질문이 많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연아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주연아 선생님께서 꼭 물어봐 달라고 해주신 질문이 있어요. 우리 작가님들 사실 아트라는 개념이 여러분 뭔가요? 예술이란 개념. 예술이란 개념은 다 여러분 각자 그
본인만의 또 이해가 있을 것이고 또 미학이란 학문이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 연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20세기 이후로 특히 최근 들어서 예술의 개념이 크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순수미술이란 표현 잘 안 쓰죠. 파인 아트란 말 대신 비주얼 아트라고 해요. 시각화된 예술. 그러니까 좀 더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NFT 씬에 와서 이게 완전히 그냥 둑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래서 NFT 아트, 그 시각 예술로서 NFT 아트.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NFT 아트는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 뭐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하는 뭐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 거 말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NFT 아트 경험, 1년여간의 경험. 어떻게 보면 NFT 아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트란 무엇인가를 동시에 질문 드리고 싶어요. NFT 아트는 무엇이다, 그리고 아트는 무엇이다. 이 차이가 어떻게 있나?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미상 작가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존의 순수미술 밖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술 경계 확장적인 측면에서는 미상 작가님이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미상 작가님은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예술가? 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떨리시나요? 목소리가. NFT 아트란 무엇인가요? NFT 아트는 그냥 디지털 작품의 소유권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저는 그거를 굳이 정의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냥 이게 내가 하는 NFT 아트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을 했을 때 그게 뭐 받아들여지느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상 작가님이 지난 1년여간 하셨던 활동 때문에 NFT 아트가 어떤 미상 스타일의 정의가 생긴 것 같긴 해요. 기존 예술씬에서 보지 못했던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셨잖아요. 그거를 조금 뒤에 여쭤보고 일단 아트 정의. 우리 윤성 작가님의 NFT 아트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처음 미술을 배웠을 때 그 미술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첫 장부터 나오는 게 예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들 그리고 어떤 이미지들, 그 무언가 만들어진 뭐 보물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점점 새로워지고 뭔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예술이라는 발명품이 나타난 것 같아요, 중간에. 그리고 그런 예술이란 개념들이 점점 이렇게 고도화되고 이렇게 심오해지면서 그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접하기엔. 근데 그 NFT 이전에도 그 인터넷이나 이런 웹을 통해서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 NFT가 달라진 건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껏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지금 NFT가 뭐냐고 하냐면 지금의 NFT를 왜 사느냐,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많은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라는 정의가 내려지기 전에 어떤 미술사에서 나왔던 이미지들이나 유물들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또 전문적이어지고 더 깊어지다 보면 또 기존에 만들어졌던 예술의 개념처럼 무언가가 또 이렇게 규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작가님. 네, 네, 너무 맞는 얘기해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윤성 작가가 뭐 NFT 그렇죠. 뭐 특히 작가들은 별 생각 없는 것 같고요. 1번. 네. 왜냐하면 뭐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그냥 보증서의 개념이니까 그 디지털 아트웍이라는 게 태동되고 뭐 블라블라 하면 할 말 많죠. 뭐 20년이 됐고 뭐 근데 그렇다기보다 제가 작업을 대학교 때 시작했을 때부터만 생각해도
사실 디지털 아트웍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거를 이상하게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불렀죠. 그래서 뭐 직업이 되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불렀고 학교를 다닐 때도 나 일러스트레이터 될 거야, 나 순수미술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장르화된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다들 동일하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예, 그 뭐지? 이런 생각하고 뭐 저도 사실 양쪽에서 다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실장님이고 어디 가면 작가님인 삶을 사는 게 좀 이상하고 뭐 아트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것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모두가 걸쳐 있고 모두가 다 다른 분야를 조금씩 어떤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점점 더 세분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누구나 다 아트를 규정하거나 혹은 NFT 아트를 규정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시장이 늦게 반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나 다 디지털로 된 아트웍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이나 그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몸으로 다 느끼고 있었던지는 뭐 10년, 20년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술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많은 대중이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 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뭐 디지털 아트웍을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던 논의 중에 하나가 마치 유튜버 같은 건데요. 광고주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B2C니 B2B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B2B 사업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았어요. 디지털 아트웍을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실제 내 작업을 좋아하는 대중에게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좋아요를 바탕으로 광고를 따는 뭐 이런 식의 산업이라는 식으로 규정된 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또 디자이너들과 붙어 있기도 했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산업들이 더 밑으로 깔려서 일반 사람들도 이거 그냥 구매하고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준 데 일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흔히 막 어디 토크 가서 많이 하는 말인데 뭐 NFT가 전혀 미술의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디지털 아트워크는 늘 혁신적으로 뭔가 만들어 왔고 다만 시장의 혁신일 수는 있죠. 시장이 변혁하고 바뀌는 것에 엄청 일조한 산업이고 그걸 나쁘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어야 따라오기 때문에 더 많이 디지털 아트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를 엄청나게 일조한 산업이 아닌가? 뭐 그냥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작가님 모두 공이 그 NFT 아트에 방점을 맞춰서 정의하시지 않고 어떤 수단 또는 문화의 변화를 반영해주는 어떤 키워드 같은 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예술은 범주가 너무 넓고 확실한 것은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다음 사실은 주연아 선생님이 또 궁금하셨던 다음 질문이 세 분 다 이 아트에 대한 정의를 하시면서 다 답변을 주셨어요. 바로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의 사이 경계는 무엇인가 이었는데 사실 저는 아까 미스터 미상 작가님이 아티스트세요? 그랬을 때 떨리는 목소리 네 그러셨을 때 저는 기억하거든요. 한 1년 전에 미스터 미상 작가님이 본인 소개하실 때는 저는 뭐 외주 작업하던 뭐 되게 본인을 되게 겸손하게 되게 그때도 잘 나가셨던 그 아티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냥 일러스트예요, 애니메이터예요. 뭐 그래서 아티스트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아티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셨었거든요. 1년 사이에 저는 변화를 봤어요. 본인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윤성 작가님, 뭐 노상훈 작가님 뭐 원래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신 분들인데 곧 그래픽 아트, 애니메이션 또는 뭐 그 일러스트, 디지털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던 매체 예술이든 다 이제는 비주얼 아트, 시각 예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폭발시킨 것이 NFT라는 기술이었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윤성 작가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의 홍수 시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미지는 그 전에도 구글 뭐 이미지 창 검색하면 넘쳐났지만
그 이미지에 어떤 이름을 매기는 거죠. 이거는 어떤 가치, 이미지를 각각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이미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이미지를 좀 디파인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분 말씀 듣고 나서.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방금 윤성 작가님 하신 것처럼 이미지 홍수예요. 너무 많이 오픈스에 들어가 보면 사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이미지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솔직히 저도 솔직히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 뭐야? 나 정말 나쁜 말로는 이거 쓰레기, 이미지 쓰레기장 같은 느낌 들 정도로, 왜냐면 아무나 올릴 수 있거든요. 초등학생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NFT 아트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특히 전통적인 예술, 우리가 그때 얘기하면서 전통시장 해가지고 되게 웃었는데, 전통적인 예술시장, 우리 지금 아트페어가 열리는 이 예술씬에 계신 분들은 저게 뭐야? 저 미학이 어딨어? 큐레이션이 어딨어? 저게 어떻게 예술이야? 그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기획도 없고 저건 예술이 아니야 라고 거부를 하셨는데, 거부하면서 정이 들었나 봐. 이렇게 아트 큰 페어에 NFT 별도의 컨버세이션이 하루 내 있잖아요.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서서히 젖어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작가님들 생각은 어때요? 이미지 홍수 너무 많은데 미학은 어디 있고 큐레이션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근데 미상 작가님은 미상 작가님 다른 질문 드릴게요. 두 분한테만 일단. 네. 그 어떤 거 보셨나요? 뭔가 이상한 이미지. 별게 다 인상 있어서. 깊으셨던 거. 인상 깊었던 거. 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때 처음에 이제 막 NFT 아트 비플이 나오고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는 아라리오 갤러리에 있었으니까 우리 작가님들 빨리 진출해야지. 오픈스에 들어갔어요. 막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사진 하나를 봤는데 파란색 트럭이에요. 이건 분명 한국의 트럭입니다. 진달래를 배경으로 한국의 파란색 용달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팔린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건 분명히 작업도 아니고, 근데 그게 오픈스에서 NFT 아트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판매된 걸 보고 이게 뭐지? 나도 찾아볼까? 내 핸드폰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되게 초창기에 작년 한 1년 전쯤에 인상 깊게 봤던 작업이라기에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서양권 커뮤니티에서 밈으로 쓰이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어떤 여자친구가 자신을 눈을 동그랗게 이렇게 뜨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이었는데, 그게 어떤 뜻에서 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밈이 됐었고, 그 실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여자친구분이 계정을 열었어요. 트위터에 계정을 열어가지고 계정을 열자마자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옥션 사이트에 자기 사진, 그러니까 밈이 됐었던 그 사진의 원본을 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경매가 올라가면서 6억인가 7억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리돌림 당했던 그 상처들을 이렇게 보상받은 거 아닌가. 예,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건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떤 아트보다는 그런 사건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 미술사 책 같은 것들을 보면은 동굴 벽화라든지, 이게 어떤 본인이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린 게 아닐 테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 그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희가 먼 훗날 그런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누군가가 낙서해 놓은 것들을 굉장히 심오하고 진지하게 이걸 연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정말 아트를 너무 사랑하시고 진지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보기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유물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어떤 가치 있는 사건들이 생길 테고, 결국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애착 있게 이렇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작가끼리 만나도 막 쓰레기장이던데? 막 이런 얘기 하죠.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긴 해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걸로 칩시다. 사실 뭐 해야만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치면 저 동네 미술학원에서 취미미술 하는 사람까지 치면 비슷할걸요? 숫자로 치면. 근데 그냥 그게 사실 저는 뭐 파운데이션이나 오픈C를 그냥 SNS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심지어 팔로잉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계정 들어가서 좋아요와 판매라는 게 바뀌었을 뿐이죠. 좋으면 산다라는 걸 더 강하게 하는 플랫폼일 뿐이지 그냥 아무나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막 너무 이상한 사진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죠? 인스타그램 안 하는 사람이죠. 인스타그램 하면 내가 알아서 선별해서 팔로잉 할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바깥에 있거나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만 드는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NFT 아트의 문제나 NFT 아트가 흘러가는 방향성의 문제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밑에 많이 깔리고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거를 NFT 아트의 어떤 형식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까 윤성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디지털 월드에서 있던 사건이 그냥 NFT 딱지 붙여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밈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도 그런 이유죠. 사람들이 모두 호응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자 우리가 그냥 그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지 못하는 이미지를 10만 명이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가시적으로 보인 것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실 세계하고 뭐가 다르죠? 현실 세계도 취향이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좋은 예술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왜 예술이야. 그래서 평론이라는 게 있고 미학이라는 게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미스터 미상 작가님한테 제가 이거 말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미상 작가님은 전통적인 예술 시장에서의 그 문법하고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판매하고 또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젝트 아까 뭐 고스트 프로젝트도 소개해 주시고 또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약간 궁금했던 것이 NFT하고 하면 보통은 NFT 콜렉터 어떤 소장자, 예술 애호가를 아는 명칭보다 투자자, NFT 투자자라는 이름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조금 상품화, 자산화에 더 중점을 두는 측면이 있어서 기존의 아트 콜렉터들도 물론 투자자로서 콜렉터들이 있지만 미상 작가님이 경험하시는 지금 되게 많은 팬들을 보유하시고 커뮤니티도 있으시고 디스코드도 운영하시고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해주셨는지 그 다음에 이 투자자들이 때로는 저는 그런 프로젝트들 보면서 들어가서 보면 가끔은 무섭더라고요. 투자자들이 빨리 뭐 로드맵 내놔, 빨리 뭐 해, 빨리 언제 이거 올라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무섭기도 하던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그 경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아, 변신하셨구나. 네, 글쎄요, 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혹은 뭐 문제다 아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만들어진 지 정말 얼마 안 된 시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혼란이 약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모든 산업이나 문화들에도 초창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과열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단어에 대한 각자의 정의와 기대치가 아직까지는 좀 제각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힙합, 술, 중국 요리, 뭐 아니면 RPG 게임 아무 단어나 나열을 해본 거예요. 이런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저희는 다들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근데 NFT, 뭐 웹3, 다오, 메타버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아닌지랑은 별개로 여기 있는 저희 모두 각각 머릿속에 다른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각자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이제 NFT에 대해서 투자로서의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단어와 개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정서나 기대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훨씬 더 세분화된 단어들 또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치 음악의 장르 구분이 잘게 쪼개진 것처럼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른 작가님들한테도 사실 NFT가 아티스트들한테 먼저 큰 호응, NFT는 사실 여러 방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트씬에서 먼저 수용을 했어요. 작가님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들맨이 필요 없다, 중간 거래자 필요 없고 뭐 평론가도 다 필요 없고 우리 직거래 콜렉터랑 직접 대화해서 내 작품 직접 보여주고 직접 소통하고 구매자들하고 직거래 할 거야. 그런 점에서 되게 혁신적이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디지털 아트는 뭔가 원본성이나 희소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걸 해결을 해주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이 최근에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특히 기존 예술시장의 평론가분들, 비평가분들 비판 중에 하나가 예술을 너무 자산화한다, 너무 상업화한다. 예술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팔리는 그 가치가 예술적 가치에 매겨지는 그 가격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 예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산화나 상업화에만 몰두한 아트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우선 NFT 초기에 그 창작자들이 많이 반기고 그런 이미지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아트 작품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NFT에 어떤 기능을 넣고 뭐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뭐 구현이 가능하고 이런 걸 하려면 개인의 아티스트가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자본이랑 많은 기술진들이 붙어야 되고 테스트를 해야 되고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아무 기능도 없거든요. 그냥 멋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게 사실 예술 작품의 완결성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든 어떤 뭐 목적을 띄었든 그런 NFT 아트 같은 게 이렇게 성행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어떤 뭐 너무 자본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선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본을 세상을 위협할 정도로 자본화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굶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거 어떤 특정 분들이 믿는 신화들이 있잖아요. 뭐 운동 선수인데 라면만 먹고 운동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운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건데, 그 아트나 미술, 예술을 하기 위해서 과연 자본이 없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는 어떤 특정 장르의 어떤 장르의 예술 작품에선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부분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아직 멀은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은 투자랑, 물론 이제 작품에 대한 그 선별하는 능력이나 큐레이션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큐레이션들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그런 투자들이 뭐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자본화되는 건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00%에서 소수 몇 퍼센트만 예술로 먼 훗날 남겠죠. 저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도 뭐 아까부터 계속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오해에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미술 시장에 있는 사람은 디지털 월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고요.
디지털 월드에 있는 혹은 NFT 시작하신 분들은 물론 그분들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존의 미술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의 비중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미술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작가들의 측면에서 봐도 작가들이 굉장히 똑똑할 것 같지만 자기 작업밖에 모르기 때문에 미술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미술 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대두가 되기 시작했던 것 뿐이지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면 뭐 자본화되는 게 문제지 않냐 이런 거 하는데, 그럼 지금 원래 기존에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작가들은 자본화가 안 돼 있나요? 훨씬 큰 산업에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작가의 작업을 몇백억, 몇천억을 주고 샀다 할 때 일반인들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정도 가치가 있어? 네. 그 정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작가는 아닙니다만 작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몇천억 맞음? 이러겠죠. 네. 근데 작가는 이은선 작가님 말씀하신 거랑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 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작업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몇천억짜리를 내가 만들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나가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먼저인 사람이 오래 작업을 할 수 있고 뭐 아티스트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런 사람 뭐 돈이 된대 해서 뭐 했다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돈이 되는 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상업화 된다는 느낌도 못 받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마디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약간 아트는 뭐 산업으로 비교하면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임스 우주의 만환경을 쏘아 올리는 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그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낼 수많은 자본을 들여가지고 그걸 우주에 쏘아 올려서 결국 고작 한다는 게 별을 좀 더 고해상도로 찍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했을 때 파급 효과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자본을 쏟아부은 거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군가는 그 수조원을 들어가면서 그 별 찍어봐야 우리 먹고 사는데 어떤 가치가 도움이 있겠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을 저지하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또 굉장히 많은 자본을 들여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올렸는데 안 찍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쏘아 올리다가 부서질 수도 있죠.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그 우주에 있는 별을 찍기 위해서 쏘아 올리는 과정들 자체가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예술 산업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계산을 해보면 그만한 금액이 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우주선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의 많은 예술도 많은 전문 인력들과 많은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전시장에 있는 그림들, 멋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그거 같아요. 뭐가 다르냐? 현실 세계의 것과 굳이 이게 새로운 것이고 생소하다 보니까 뭔가 비판적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존의 문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하려니까. 그런데 저한테도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NFT 아트가 뭐야? 저거 너무 뭐 아까 험한 말로 쓰레기 아니냐? 저게 무슨 아트냐? 저게 미학이 어디 있고 큐레이션이 어디 있고 저건 곧 사라질 거야. 이 얘기 작년 내내 들었거든요.
거거든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지금 살짝 거품이 걷히곤 있지만 이 거품 거치는 걸 계기로 정말 본격적인 NFT 아트 씬이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NFT 아트 이제 막 시작됐어요. 작년 초에 지금은 우리가 모두 NFT가 뭔지 알지만 작년 초에 NFT 막 기자님들도 전화 오시면 NTF가 뭐예요? 막 이러고 전화 오시고 기사 계속 오보나고 그랬던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막 시작된 시장에 너 이제 애기예요. 애기 막 태어났는데 너는 말도 못하고 춤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뭐니? 당연히 못하죠.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작가님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시장이고 여기 계신 플레이어, 여기 갤러리스트도 계시고 콜렉터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난 1년의 시장은 저는 거품과 하이프의 시장이었다 생각해요. NFT 뭔가 새로운 거니까 막 서부 개척 시대다 빨리 저기 가서 깃발 꽂아야 돼. 그래서 준비 안 된 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구매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지나서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갤러리들과 함께 다양한 재미있는 시도들을 하면서 메타버스란 공간에서 정말 새로운 그 영역의 확장, 막 아트 씬의 확장, 마켓의 확장이 되는 그런 기점이 올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더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가 시간이 정리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우리 질문 잠깐 드릴까요? 네. 네, 마이크 갖다 주실 텐데.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세 분 아티스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미상 작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Mother of all toddler pigs는 왜 사셨나요? 그 왜 안 파시나요? 그리고 질문이 세 분 아티스트는 그러면은 NFT든 디지털 아트든 구매를 하시는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걸 보고 구매를 하고 소유를 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상 작가님 왜 안 파시나요? 저는 그냥 사고요. 샀다가 판 게 몇 개지? 한 개인가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안 팝니다. 갖고 싶어서 산 거라서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 아까 NFT 아트가 뭘까요? 아트가 뭘까요? 그랬는데 정의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 그냥 하고 있고 언젠가 뭐 그게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그래서 재밌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거 말고 남의 거를 뭘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아트의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의견으로. 저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입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냥 그 바다에서 그 조개 줍듯이 사는 것도 있고 와 이게 나중에 굉장한 가치를 가질 거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또 쓸려가지고 그래서 샀다가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고요. 뭐 너무 다양해요. 너무 이유가 다양하고. 저기 죄송한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저희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작가님들께 좋은 NFT 아티스트로 관심 가진 작가들 한 명씩 말씀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흥미로웠던 작업으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셔서 좀 싫어했던 작업이기도 해서 오히려 가져온 것도 있어요. 이게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의 그 커런시 만 개의 스파 페인팅 작업인데요. 저거를 이제 스캔을 해서 촬영을 해서 만 개를 NFT로 민팅을 했었고 그것을 구입하신 분들이 일정 기간 내에 실물 스파 페인팅 들고 있는 저만한 사이즈의 작품이랑 아니면 그것을 촬영한 가상의 NFT 이미지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는 게 아니라 저 둘 중에 하나를 가져라 뭐 이런 건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과거에 그 USD 달러가 금이랑 교환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다고 저도 뭐 경험하진 못했지만
달러를 일정 양의 금과 교환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생겼을 때 달러도 사실상 가상화폐잖아요. 그 당시 개념에선 더 그게 강했을 테고, 그래서 그것을 받침하기 위해서 금이랑 교환해 주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거를 이렇게 빗대서 크립토 커런시다 보니까 작품 제목도 커런시죠. 그래서 본인의 작품을 NFT로 팔 건데 이게 이제 달러를 그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금을 가질 것인가, 달러를 가질 것인가, 그런 어떤 약간 테스트, 사회 실험 같은 그런 느낌의 NFT 작업이었지 않았나. 근데 또 저거를 원래 원본을 스캔해서 올렸다고 뭐 이렇게 약간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작품 제목에서 이미 정답을 알려줘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졌고, 지금 사려고 하니까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 테스트 구간이. 그래서 뭐 어쨌든 제 기억에만 재밌는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없고요, NFT 작업이. 그런데 왜 없냐? 아까 얘기한 것과 뭐가 다르지의 개념에서 보면 저는 현실에서도 작업을 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NFT 작업도 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작업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작가를 했기 때문이죠. 난 내 작업이 제일 좋고 작업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딱히 뭐 왜 가져야 되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거를 많이 보고 그걸 홀더하는 사람들을 팔로잉하는 걸 즐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좋아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은성 작가님이죠. 그래서 뭐 재밌다고 맨날 올리면 이거 재밌는 건가? 해서 보고 좋아요 찍고 북마크 끝. 근데 저는 이제 북마크가 저에게는 그냥 소유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재밌는 거 갖고 온 거는 다 아시죠? 이 개구리 그리는 사람, 유명한 밈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모티콘 만든 사람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하드하게 열심히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주 영상을 만들고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내용도 굉장히 밈적이라서 좋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리트윗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1000개는 당연히 넘어가는 사람이지만 그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런 태도가 작가라고 생각해서 내용적으로도 좋아하는데, 이분이 독립된 사이트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NFT를 독립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기랑 직거래로 아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인디펜던트한 태도가 뭐 밈을 만들어냈고 그걸 유포시켰던 태도와도 그 NFT까지 들여와서 자기가 하고 있다는 지점이 좀 재밌다? 꼭 NFT도 뭐 그 플랫폼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 개념 안에서 완성이 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갖고 왔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한 30분 정도 더 할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세션이 또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테스트 때문에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쉽지만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 자주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클럽하우스나 뭐 트위터 스페이스 이런 데서 오디오 챗으로 우리 한번 뒷풀이 세션을 한번 만들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끼리 모이더라도 후기 세션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세션 한 30분, 3시 30분부터 시작하나요? 그러면 다음 세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작가님들, 미상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윤성 작가님, 노상호 작가님 감사드리고, 또 이 토크 끌어주신 우리 캐슬린 킴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